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수학적 확률 중에서 오늘 이제 공과물계랑 확률, 오늘 처음에 하는 거는 좀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복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일단 그 공과내기 확률은 우리가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되게 그 확률에서 잘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 사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공 꺼내는 걸 잘 안 물어보는데 확률에서는 공 꺼내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 공 꺼내는 방식이 일단은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공을 어떻게 꺼내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냐면 공 꺼내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NCR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공 꺼내는 거는 NCR로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저 공의 색깔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NCR로 꺼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NCR로 표현해야 돼. 저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흰 공이 5개가 있고 검정색 공이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꺼내는데 내가 2개를 꺼낸다라고 칠게요. 2개 꺼낼 때 얘가 서로 같은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흰 공이 나오거나 또는 둘 다 검정색 공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확률로 표현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8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같은 색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흰색 5개에서 2개를 꺼내거나 아니면 검정색 3개에서 2개를 꺼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1학년 때 NCR이라는 기호를 뭐라고 보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았거든. 1학년 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문구가 달려.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단서가 달리더라도 우리는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NCR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이 같은 색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면 사실 여기 흰색 공 5개는 서로 다른 공이 아니라 서로 같은 5개 공이긴 하지만 확률 계산할 때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NCR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면 왜 NCR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공 꺼내는 거는 무조건 내가 NCR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같은 걸로 취급해서 얘가 5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니네는 다 똑같은 흰색이잖아. 하나로 취급해버리고 얘는 다 똑같은 검정색이잖아. 그러면 한 명으로 취급해버리면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흰 공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확률에서는 개수가 많으면 뽑히는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지. 근데 내가 이거를 다 똑같으니까 한 덩어리로 취급해버리면 그 개수가 확률에 반영이 안 돼. 그래서 확률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수가 많으면 많이 뽑히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커져. 그거를 우리가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5개가 흰색이지만 약간 흰색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뭐 엄청 밝은 흰색, 조금 연한 흰색, 좀 투명한 흰색 이런 식으로 아무리 문제에서 공은 같은 색은 다 똑같아 라는 문구가 있든 말든 그러니까 저런 수식가 다 필요 없어. 공 꺼내는 거는 무조건 내가 NCR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왜? 이런 물음표 달지 말라는 거야. 그냥 공 꺼내는 거는 무조건 NCR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총 9개가 있지. 여기에서 6개를 동시에 꺼낼 때 9개 중에 6개를 동시에 꺼낼 때 빨간색 구슬이 파란색 구슬보다 많아야 되는 거니까 개수로 따지면 전체 6개를 꺼내고 빨간색 구슬은 5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얘를 5개 꺼내고 1개 꺼내거나 4개 꺼내고 2개 꺼내는 2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얘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하나의 케이스죠. 그럼 이거를 말로 하면 이렇게 되지. 빨간 공 5개를 꺼내고 이고 파란 공 하나를 꺼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 공 5개 중에 5개를 꺼내고 곱하기죠. 그 다음에 파란색 4개 중에 하나를 꺼낸다. 또는 얘 밑에 있는 거는 빨간
5개 중에 4개를 꺼내고 파란색 4개 중에 2개 꺼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24번 봅시다. 자, 그래서 공 꺼내는 거는 무조건 NCR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 꺼내는 걸 조금 더 선생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우리가 공 꺼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 조금 전에 했잖아. 한 번에 6개 꺼낸다. 9개 중에 6개 꺼내는 거랑 9 컨비네이션 6. 그래서 공 꺼내는 첫 번째 방법은 한 번에 여러 개를 꺼내는 거. 그래서 얘를 N개에서 R개를 꺼낼 때 고민할 여지 없이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자, 두 번째는 한 번에 딱 한 개만 꺼내요. 여러 개 꺼내지 않고. 근데 물론 이것도 한 번에 하나 꺼내면, 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하나 꺼내면 10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N 컨비네이션 1은 N이거든. 그래서 그냥 C로 안 쓰고 10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C로 나타내도 되고, 어쨌든 무조건 C야. 뭐 한 개 꺼내든 100개를 꺼내든 C인데, 하나 꺼낼 때는 얘는 항상 그냥 전체 개수 N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흰색이 3개 있고 검정색이 7개 있어. 자, 여기서 한 개를 꺼내는데 그게 흰색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니네는 전체 10개 중에 흰색이 3개니까 그 가능성은 10분의 7이에요 라고 썼잖아. 이걸 정확하게 쓰면 10개 중에 하나 꺼내는데 흰 거 3개 중에 하나를 꺼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한 개를 꺼내든 100개를 꺼내든 걔는 무조건 C야. 근데 한 개를 꺼낼 때는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C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C야. 이제 문제는 한 번에 한 개를 내가 꺼내도 땡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위에는 6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개씩 6번 꺼내는 거야.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 개씩 여러 번 꺼낼 때, 한 개씩 여러 번 꺼낼 때는 단서가 달려. 어떤 단서가 달리냐면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마라고. 복원시키지 않는다.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 라는 단서가 달리거나, 아니면 꺼낸 공을 다시 바구니에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확률에서는 보건 추출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복원시켜. 다시 집어넣는 거지. 자, 이거는 우리가 확률에서 맨 마지막 단원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서 단원을 따로 배워요.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자, 얘는 확률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복원은 일단은 결론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면 한 번에 한 개씩 여러 번 꺼내는데 다시 집어넣지 않는 상황은 뭐랑 똑같냐면 한 번에 위에 1번이랑 똑같아. 여러 개 꺼내는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번에 여러 개 꺼내는 것과 꺼낼 때와 확률 값이 늘 동일하게 나와요. 단 순서에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단서가 없을 때, 아무 제한 조건이 없을 때. 근데 막 이럴 때 있잖아. 한 번에 내가 하나씩 여러 번 꺼내는데 뭐 3번째는 빨간색이 나와야 되고 4번째는 파란색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서 제한 안 시켜놓고 그냥 한 번에 여러 개, 한 개를 여러 번 꺼낼 때 순서에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없을 때 얘는 그냥 한 개를 여러 번 꺼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냥 동시에 뽑았다고 생각하고 확률값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 들면 흰색이 3개 있고 검정색이 2개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에 한 개씩
싶은 거야. 이게 첫 번째. 자, 근데 문제에서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데. 이거랑.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내가 한 번에 몇 개를 꺼내냐면 3개를 꺼내는데. 똑같이 흰색 공 2개랑 그 다음에 검정색 공 1개를 꺼내고 싶은 거야. 밑에 거는 바로 할 수 있지. 밑에 거는 어떻게 하면 돼? 5C3에 흰색 2개, 3C2, and 검정색 1개, 2C1 이렇게 하면 돼. 맞아요? 자, 근데 위에 거는 이렇게 해야 돼. 위에 거 내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거든?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에서 흰색, 검정색 꺼낼 때, 흰색, 검정색, 흰색 나올 때 하나씩 꺼내는 거니까 검정색, 흰색 나올 때로 나눠서 풀었거든? 그럼 내가 흰색, 검정색 꺼내면 하나 꺼내는 거니까 굳이 C로 쓸 필요 없이 전체 개수 중에 흰색의 개수 이렇게 써도 되죠. 중학교 방식으로. 그럼 전체 5개 중에 흰색 3개, 그럼 이제 하나 나가니까 2개 남겠네. 전체 4개 중에 흰색 2개 남아있고, 그럼 또 하나 나가니까 전체 개수는 3개로 줄어들고 검정색은 2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분모는 하나씩 줄어드니까 분모는 다 5, 4, 3일 거고, 여기는 맨 처음은 흰색 3개였을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 2개고, 흰색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도 비보건이니까 어쨌든 개수는 하나씩 줄어들 거고, 맨 처음에 검정색은 3개, 흰색은 3개, 그 다음에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2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확률을 전체 계산하면 5, 4, 3 똑같고 분모는 위에는 3, 2야. 곱셈 순서만 바뀌지만 3, 2는 이 똑같은 계산을 3번 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컴비네이션 계산하면 3 컴비네이션 2는 3이죠. 2 컴비네이션 1은 2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해? 5, 4, 3 나누기 3이 1인데 3이 1을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럼 분모 5, 4, 3 똑같고 위에 3, 2, 2 똑같지? 3 2개, 2 2개, 3 2개, 2 2개 똑같죠? 그래서 확률값이 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선생님 나는 이런 생각에 전환이 좀 어렵다. 본인이 스스로 알 거 아니야?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야 3번 꺼내니까 이러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막 7번 꺼내고 이러는데 이거 순서 언제 다 세고 앉아있을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바로 NCR로 계산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하나씩 꺼낼 때는 그냥 다 케이스 분류해서 다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조금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개를 여러 번 꺼낼 때 순서가 제한이 없고 비보건 다시 공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얘는 한 번에 여러 개 꺼내는 걸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위에 문제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이에요. 24번. 자, 24번인 검정색 공 6개랑 흰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번에 한 개씩 꺼내는데 몇 번 하는 거야? 그 몇 번 하는지는 모르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꺼낸 공의 개수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무려 8번이나 한 거야. 자, 근데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한 번에 한 개씩 8번이나 꺼냈어. 그리고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이거 순서를 다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케이스 분류가 얘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지. 그래도 나는 손이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막 풀이를 억지로 이렇게 바꾸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가끔 풀이를 풀 때 이렇게 풀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렇게도 했었지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자, 근데 꺼낸 공을 어떻게 하냐면 검정색 공이 모두 나오면 하던 걸 딱 멈춰. 근데 내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딱 봤더니 내가 공을 8개 꺼내는 거야. 그럼 어쨌든 꺼낸 공이 8번이라는 거는 나는 총 8개라는 거는 총 8번 꺼냈다라는 거지. 8번 꺼냈는데 더 이상 안 꺼내고 내가 행동을 멈췄다라는 거는 내가 행동을 멈췄다라는 거는
핵심은 이 여덟 번째 마지막 검은 공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검은 공이 여덟 번째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나왔으면 그 전에 끝냈겠지. 그러면 마지막 검은 공이 여덟 번째 나왔으니까 여기는 검정색 이렇게 써놓고, 그럼 여기는 뭐야? 순서가 제한이 돼 있잖아. 여기 순서 바뀌면 안 되잖아. 얘는 무조건 검정색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따로 별개로 생각해야 되고, 자, 여기 앞에는 검정색이 몇 개 와야 되냐면 5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총 2개. 이런 상황이었겠지. 근데 저기 앞에 녹색은 순서에 제한이 없죠. 그치? 쟤네는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도 상관없지. 근데 얘는 순서가 픽스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풀 거면 8은 빼고 7번째까지만 한 번에 꺼내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부분은 전체 몇 개야?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 7개를 꺼낸다로 생각하면 되고, 10개 중에 7개를 꺼낼 때, 자, 검정색 6개 중에 5개를 꺼내고, 흰공 4개 중에 하나를 꺼냈다. 녹색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얘는 1개 남아있을 거고, 흰공은 2개 빠져나갔어요. 흰공은 2개죠, 2개. 흰공은 2개 빠져나갔으니까 전체 공은 총 3개가 남아있겠지. 마지막은 따로 계산해야 돼. 그 3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데, 걔가 검정색 1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이 정도. 얘가 지금 꺼낼 때마다 공의 개수가 계속 하나씩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은 분모가 10, 그 다음에 9, 8, 7, 6, 5,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4 이렇게 줄어들겠지. 분모는 이렇게 줄어들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자도 곱셈 순서는 바뀌지만 검정색 개수도 하나씩 줄어들겠지. 맨 처음에 검정색 6개,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그 다음에 흰색 4개, 그 다음에 흰색 3개 이렇게 줄어드는데, 확률이 얘가 막 뒤죽박죽 되는 만큼 이 똑같은 확률이 계속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역사에서 붙여 넣으면 되지. 뭐를? 이 확률을. 몇 번? 얘가 뒤죽박죽 되는 횟수만큼. 그럼 제가 뒤죽박죽 된다라는 거는 저거를 일률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이 확률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쟤를 어떻게 해주면 돼? 7팩 나누기 4팩, 2팩만큼 이 확률이 계속 생긴다. 총으로 이렇게 다 아까처럼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검정색 3개 중에 전체 3개 중에 검정색 하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여기 부분을 선생님 한 번에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넘어가서 11쪽으로 갑시다. 11쪽에 문제 25번 한번 풀어볼까?
자, 봅시다. 이렇게 이것도 1학년 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왔어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두 수의 합이 뭐의 배수다 이렇게 나오면 애시당초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자체를 뭐부터 해야 되냐면 끼리끼리 분류시켜야 돼. 저기서 뽑아서 더하려고, 야, 저 100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100개 나오면. 100개 나올 때 손으로 다 써서 할 거야. 얘가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합이 5의 배수가 된다. 야, 이거는 2개 더하지만 3개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쌩 노가다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1학년 때 순열조합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숫자를 3개가 됐던 2개가 됐던 4개가 됐던 더해서 뭔가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애시당초 주어져 있던 저 숫자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나머지가 2인 숫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세 부류로 나누셔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더해서 4의 배수가 만들려면 애시당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4의 배수 입장에서 부류를 나눠야 돼. 자, 그러면 1부터 쭉 쓰면 돼.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돼서 총 몇 개가 되냐면 여기 첫 번째 나머지가 1인 집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총 7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7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적죠. 6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내가 숫자 2개를 뽑아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아래 집단에서 2개를 뽑거나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으면 나머지들 더해지면서 3의 배수로 바뀌죠. 항상 우리가 나머지 생각할 때는 나머지 끼를 계산하는 거야. 곱셈이든 덧셈이든 뺄셈이든. 그래서 얘네 이렇게 더하면 3으로 나눠 떨어져. 나머지들이 합해지면서 3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위에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했으면 이제 어떻게 쓰면 돼? 전체 20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집단 6개 중에 2개를 뽑거나 아니면 노란색은 맨 위에 있는 거 7개 중에서 하나 뽑고 두 번째 집단에서 하나를 뽑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옆에다가 이 동일한데 세 수를 뽑을 때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선생님 쓴 것처럼 이렇게 C를 이용해서 나타내봐. 이거는 2개 뽑았는데 여기서 숫자 3개 뽑아서 더할 때 3개를 뽑을 때 그거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확률을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보세요. 저거 20C. 맞아요. 20C입니다. 2개 뽑아야지. 여기에서 3개 뽑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의 배수. 여기에서 3개 뽑아도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3개 뽑으면 역시 3의 배수. 마지막 여기서 1개, 1개, 1개 이렇게 뽑으면 총 4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죠. 그러면 20 컨비네이션 3분의 자, 맨 위에 7개에서 3개 뽑거나 두 번째 줄 7개에서 3개 뽑거나 맨 아래줄 6개에서 3개 뽑거나 각각 하나씩 7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도형이랑 확률. 이것도 니네가 확률 자체 개념을 많이 안 잊어버렸을 텐데 아마 1학년 딱 끝나고 바로 확통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순열 조합이 많이 각을 잃었죠. 계산하던 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가 잘 안 되면 여기 확률 문제가 아니야. 1학년 경우의 수가 문제인 거지. 자, 6번, 그 유형 6번을 볼게요. 28번. 자,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선택할 때 4개, 3개니까 총 7개죠. 7 컴비네이션 3. 이런 것도 1학년 때 딱 이거 밑에 분자 계산하는 것만 1학년 때 한 거거든.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다 3개가 점 3개 연결하면서 다 다른 직선이 만들어지거나 근데 이건 불가능하지. 자, 2개가 이렇게 있으면 다 다른 직선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점 2개가 한 직선에 놓이지. 그러니까 점 3개만 일직선에 안 있으면 되죠. 그러면 나는 얘를 생각하는 방법이 2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어. 다이렉트로 센다라고 하면 한쪽에서 2개 뽑고 나머지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그래서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L에서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M에서 하나를 뽑거나 또는 L에서 하나를 뽑고 M에서 2개를 뽑으시면 돼요. 물론 분자를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73에서 L에서 다 뽑는 거 빼고 M에서 다 뽑는 거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다이렉트로 생각하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케이스 분류해서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아. 이거 반대로 빼다가 실수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29번. 자, 29번은 여기서 2점을 선택해서 연결하는데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가 돼야 된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2 컴비네이션 몇 개 뽑죠? 2개 뽑죠. 2개. 자, 2개 연결한 게 무리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무리수가 되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길이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길이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여기 길이를 1이라고 적으면 길이가 루트 2인 거. 그 루트 2는 여기 대각선이니까 정사각형 안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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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나눠지겠지.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2, 1이니까 루트 5인 거. 그럼 루트 5는 이런 직사각형 만들어서 2개.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세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줄에 2개씩 총 4개에다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있네. 5개, 6개, 7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가 루트 5인 게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루트 2루트 2인 거. 이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개수 세면 돼요. 그 다음에 길이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이렉트로 센다라고 하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길이가 루트 2일 때, 뭐 루트 5일 때, 2루트 2일 때. 이게 2루트이죠. 자, 얘는 3, 4, 5, 4, 4, 16, 루트 13일 때. 이렇게 세시면 되죠. 그럼 얘를 센다라는 거는 여기가 1, 1인 이 정사각형 개수의 몇 배? 2배. 대각선은 양쪽으로 2개가 생기니까. 그럼 이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대각선은 2개씩 생기니까 2개. 이런 식으로 세시면 돼요. 나머지 식은 쭉 세워보세요. 이따가 그 답한 거랑 한번 확인해보고 반대로 빼서 풀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해봐. 하나 빠졌겠다. 이거 빠졌지? 이거 길이. 루트 10 빠졌다. 루트 10. 세 칸 한 칸짜리.
각자 계산해보시고 문제 30번 볼게요. 자, 30번. 9개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고르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얘는 9개 중에 3개 고를 때가 전체 경우의 수. 자, 이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자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 일직선에 있는 4점에서 3개 고르는 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는 반대로 빼는 게 더 낫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자, 31번은 자, 12개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3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12 컨비네이션 3일 거고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뭐부터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 지름. 그럼 지름 고르는 경우의 수 써봐. 몇 가지야? 지름이 6가지겠죠? 전체 12등분 했으니까 11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6가지. 자, 그래서 지름을 내가 하나 골랐어. 나머지 점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잖아. 여기 오른쪽에 5개 남아있고 왼쪽에 5개 남아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50이라고 아이고 5개 5개 총 10개 10이라고 써도 되고 10 컨비네이션 1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니까 아무데나 하나 해서 연결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직각이 만들어지죠. 자, 밑에 2번이에요. 분자는 분모는 다 똑같겠지. 여기 문제 1번, 2번, 3번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분모는 빼고 분자만 설명해 줄게. 자,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 만드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냥 막 마구잡이로 세면 막 똑같은 삼각형 여러 번 쓰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자, 2등변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이거든. 2등변 삼각형 개수 셀 때 일단 출발을 기준을 잡을 때 얘의 위치를 먼저 정해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의 위치를 정해주고 양쪽 대칭이 되길 여기 아래쪽 점 2개를 잡는 방법을 해주는 게 2번째예요. 그러면 일단은 2등변 삼각형에서 얘 위치를 잡을 거예요. 얘 위치 가운데 점. 얘가 될 수 있는 점이 총 12개겠지. 12개. 그래서 얘 위치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켰다라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여기 두 쌍이네. 2개. 한 쌍을 고르는 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골라야죠. 내가 고정시킨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게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거나 하나,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5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5개. 이 한 점에서 2등변 삼각형이 5개. 그럼 여기서도 5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5개. 다 5개씩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는 잘해. 근데 뭐 때문에 틀리냐면 여기 뒷부분에 고려해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가 원을 몇 등분을 했냐에 따라서 정삼각형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림이야.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원 위에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점 3개 빼고 여기 간격이 이 호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만약에 점이 2개가 있으면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있어야지 정삼각형이겠지. 만약에 얘가 지금 몇 등분했냐면 12등분을 했으니까 12가 3의 배수죠.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져. 근데 만약에 10등분을 했잖아? 그럼 10등분 하면 정삼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이것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문제를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는 건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걸 체크를 안 했다는 거지. 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정삼각형 주의해야 돼. 그럼 정삼각형 만들면 총 12개 점 중에서 꼭지점 3개 빼면 9개 점 남으니까 3칸씩 건너뛰어야 되겠네. 3으로 나누면.
그럼 여기 고정시키고 하나 둘 세 칸 띄고 여기 하나 둘 세 칸 띄고 여기 하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정삼각형이 도대체 왜 문제냐? 이 정삼각형은 이 점을 이 1번 점이 여기에 놓여 있을 때도 세고 있고 1번 점이 아까 여기 12 곱하기 12 때였잖아. 여기 놓여 있을 때도 이 분홍색 삼각형을 세고 있고 여기 놓여 있을 때도 분홍색 삼각형을 세고 있어. 이 분홍색 정삼각형은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내가 무려 3번씩 세고 있으니까 2번 빼줘야죠. 한 번 세야 되는데 3번 셌으니까 2번을 빼줘야지. 근데 이런 게 얘만 있냐? 한 칸씩 옆으로 당기면 여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한 칸씩 옆으로 당기면 이런 정삼각형도 마찬가지고 또 한 칸씩 옆으로 당기면 이런 정삼각형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정삼각형이 총 몇 쌍이 있냐면 총 4쌍이 있어요. 4쌍. 12 나누기 3 하면 4쌍. 그래서 이런 행동을 연산 수정을 4번 반복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뭐야? 저 못하네. 둔각삼각형이에요. 둔각변 삼각형이란 건 없어. 둔각삼각형. 자, 각으로 삼각형을 분류하면 크게 직각, 둔각, 내각이 있지. 직각이 제일 쉬워. 얘는 지름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점 하나 고르면 돼. 그 다음 쉬운 게 얘예요. 예각 삼각형 만드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은 예각 삼각형 세야 되면 전체 삼각형에서 직각 빼고 둔각 빼서 센다라고 생각하면 돼. 직각은 아까도 했지만 지름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장 고르면 되는 거라서 얘는 진짜 간단한 거고 둔각 삼각형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예각보다는 쉬워. 둔각 삼각형. 자, 둔각 삼각형은 야 이렇게 둔각이지. 이 둔각. 자, 둔각 삼각형은 둔각 하나 예각 2개거든. 맞아? 그럼 내가 얘를 봤을 때는 둔각이 제일 특별해 보이니까 둔각을 고정시키면 좋을 것 같지만 자,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 점을 고르고 여기 점 아무거나 하나 골랐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직각이지, 직각. 맞아? 근데 니네가 이거를 둔각으로 이렇게 벌리고 싶어. 둔각으로 벌리고 싶다고? 그럼 얘를 둔각으로 이렇게 벌리면 이 점을 안쪽으로 당겨서 찍어서 연결하면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둔각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누구를 고정시키고 뭐 들어있는데 이 문제만 풀고 잠깐 쉴게요. 자, 둔각을 만들려면 얘를 먼저 고정시키지 말고 여기 한쪽 예각을 먼저 고정시키는 게 좋아. 그래서 둔각을 만들려면 예각이 2개지. 여기 예각 2개인데 둔각 만들 때는 1번 뭐 한다? 뭐가 됐단지 간에 한쪽 예각을 먼저 고정시키고 한쪽 예각을 고정시키고 그 예각을 지난 이 고정시킨 이 예각을 지나는 지름을 그어서 예각 하나 고정시키고 그 예각을 지나는 지름을 그어서 그 지름의 한쪽 편에서 이거야. 얘를 고정시키고 지름을 그어서 지름의 한쪽에서만 벌리지 말고 하나는 여기 잡으면 다 예각 돼. 점 2개를 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서만 잡으라고. 그래서 여기 한쪽 편에서만 나머지 2점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낯설죠. 직각은 뭔가 직관적인데 둔각은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마 잘 까먹을 거야. 둔각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 의외로 예각을 고정시키고 그 예각을 고정시킨 예각을 지나는 지름을 그어서 그 지름의 한쪽 편에서만 나머지 2점을 고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이 예각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점이 몇 개냐면 12개죠. 12개. 일단 얘를 먼저 할게요. 12가지. 그래서 이 점을 이 한쪽 예각을 먼저 고정시켜요. 고정시켰지? 12개. 얘를 10으로 썼다라는 건 이 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다 세고 있다는 거. 자, 얘를 지나는 기름을 그어. 그 중에서 한쪽 면에서만 2개를 고를 건데, 자, 일단 오른쪽 면에서 남아있는 점을, 얘는 고르면 안 되죠. 직각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지금 한쪽 면에 남아있는 점의 총 개수는 5개. 거기에서 내가 뭐를 골라? 2점을 고르시면 돼. 5 컨비네이션 A. 자, 근데 내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쪽 반대편 5개 중에서도 2개를 고를 수 있으니까 2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나는 뭐를 만든 거냐면 이렇게 2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기까지 하면 쉬울 텐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이 둔각삼각형을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 분홍색 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를 다 지금 한 번에 처리하는 거잖아. 10이라고 해서 저 분홍색 점이 여기 있을 때 이 삼각형을 또 한 번 더 세게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어차피 왜냐면 둔각은 예각이 2개니까 둔각 삼각형은 예각이 2개니까 내가 이 분홍색 점이 이쪽에 와 있을 때도 이 노란색 삼각형은 또 세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둔각 삼각형을 다 2개씩 세게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